네,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들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제 유와 종차를 통해서 정의하는 방법이었죠. 그쵸? 네. 네,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진술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비형식 논리에서는 진술을 진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형식 논리로 넘어가면 명제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네, 명제나 진술이나 사실상 같은 뜻이다라는 거는 부가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명제 혹은 진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 의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참이나 뭐예요? 거짓으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진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내용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뭐다? 개념. 진술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진술이라는 게 개념으로 이루어져요. 네, 여기에도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정의하는 문장도 거기에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진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개념들을 이제 그 활용해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문장을 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하면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판단.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거 여러분 모르고 있었죠, 그쵸? 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사실 모르고 있었죠.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 자체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 네, 설령 몰랐다고 칩시다. 몰랐다고 쳐도 어때요? 확인해 보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있죠. 알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문장은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바울이 이사야서를 썼다라고 하는 문장은 사실은 아니죠. 그쵸? 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문장 역시도 진술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판단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참으로 판단이 되거나 거짓으로 판단이 되거나 하여간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만 판단이 되면은 뭐라는 거예요? 진술이. 진술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국 여왕은 남자다 라는 문장은 사실 황당하죠. 그쵸? 네. 예, 여왕인데 어떻게 남자예요? 이건 보나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거짓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술의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네, 강아지의 옆구리 찌르면 머리가 두 개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쵸? 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도 진술의 범주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진술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명제냐 아니냐로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진술이 아닌 문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으로 분류가 안 되는 문장 전부가 진술이 아닌 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누가 디모데전서 누가 썼죠? 라고 물어보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누가 썼는지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한 참 거짓을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질문형의 문장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당장 일어나라는 건 명령이잖아요. 그쵸? 네. 자, 명령이 내려왔는데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질문과 명령에 해당하는 문장은 진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장이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 여부에 적용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곧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또 이제 난센스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센스가 뭐냐면은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넌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예. 문장은 있는데 그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그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나간 미래는 장차 올 시대를 대비하게 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얼핏 보면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쵸? 네. 미래를 대비하나 안 하나, 대비하면 참이고 대비하지 않으면 거짓이겠네 라고 해서 진술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지나간 미래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있는 거예요. 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대비하냐라고 했는데 지나간 미래래요. 그러면 지나간 미래가 뭔데요? 라고 예. 하면 의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죠. 그러니까 대비하는지 안 대비하는지 판단을 하려면은 그 주체인 그 지나간 미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비한지 대비하지 않을지 판단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넌센스, 난센스에 해당하는 문장은 그 진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역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난센스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의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 기교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을 줬어요. 얼핏 보면은 꼭 진술처럼 보이죠. 그쵸? 이 네. 문장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래? 그러면은 문장이 말하는 내용 맞아. 이 문장은 거짓이야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그 문장이 참이 되는. 그쵸? 야, 네 말이 맞아 라고 했는데 문장이 거짓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는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저요. 아니,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저기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너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쵸? 듣는 사람이 그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야,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아니야. 나 거짓말쟁이라고 진짜로 말했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 그러니까 너 거짓말쟁이야 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실제로 뭐가 돼요?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한 사실을 말한 거죠. 그쵸? 그러면 거짓말쟁이에요? 그렇네. 그쵸? 이게 뭐야? 네, 그러면 나 거짓말쟁이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맞아 라고 하게 되면은 맞아 너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면 참말을 하게 된 거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그쵸? 네. 나 거짓말쟁이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 라고 한 거죠. 그쵸? 네,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어떻게 돼요?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자기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기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말했으니까. 네, 근데 네, 그게 사실을, 맞다고는 네, 아니.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참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맞아. 이 문장은 거짓이지? 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짓이 되냐는 거예요. 그쵸? 안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거짓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참이라고 해버렸으니까 가치 판단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네. 반대로 가보자는 거예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아니야, 참이야 라고 말한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 이 문장은 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이 되면 문장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네. 네, 그럼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역설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 나가다 보면은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진짜 의미가 판단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거짓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인지를 따져 나가다 보니까 결국 서로 충돌해서 의미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역설도 난센스의 한 종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못 하는 거죠. 그쵸?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라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죠.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역설은 넌센스, 의미 자체가 없는 것으로 분류가 돼서 진술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마지막이. 이거는 진짜. 마지막은 조금 생각해야 돼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롱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맞아, 너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그럼 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거짓말을 아, 하고 있어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아니야, 너 거짓말 아니라 실제 참말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간단해요. 새로운 내용이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그 깊이 있게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진술, 명제라는 의미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내용을 갖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령 거짓으로 판단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판단만 되면 진술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질문, 그렇죠? 명령 이런 거는 뭐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술에 해당하지 않고 그래서 논증 구성할 때 질문이나 명령형으로 구성하는 거 봤어요? 없죠. 그쵸? 그리고 난센스가 있어요. 어, 그 문장 안에서, 그쵸? 문장 안에서 의미 파악이 안 되는 어떤 대상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모순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어떤 그 개념들이 들어가 있을 때 난센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파악이 돼야 참거짓이 그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의미 파악이 안 되는 진술은 진술이 아니다. 그리고 의미 파악이 안 되는 이제 그 하부 종류 이제 이런 식의 역설이 있다. 말장난 같은 거죠. 그쵸? 말장난 같은 이런 역설도 난센스의 한 종류로서 취급되기 때문에 진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 다 했어요. 반갑죠? 네. 오늘 공부 다 했고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오늘 한 얘기가 도대체 뭔지 이제 연습을 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뒤에 넘기시면은 다음 진술을 참, 거짓, 질문, 명령, 난센스인데 역설에 해당해도 난센스로 분류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12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참거짓이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참에 해당하는 진술이면은 참진술, 참거짓이 판단이 되는데 거짓으로 판단되면 거짓 진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질문, 명령, 난센스 이렇게 판단해서 쭉 써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요 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언제 풀어요? 지금 풀면 돼요. 숙제니까 지금 푸시면 되고 혹시 남는 시간에 푸시면 되고 질문 혹시 있나요? 이해 안 되거나 질문. 역설이 살짝 조금 어려웠어요. 역설이 살짝 어렵죠. 그쵸? 근데 이거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대응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아,
예. 이런 거예요. 그 성경에도 이런 역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크레타 사람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그 크레타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아, 믿으면 안 되군요.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어, 크레타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얘기를 그럼 거짓말한 했단 얘기잖아요. 그쵸? 모든 근데 크리스찬은, 크레타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그 사람의 말은 사실이잖아요. 아, 와, 뭐야, 이거. 예, 그러니까 그 자체의 논리적 모순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역설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 네. 예, 그 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